제목은 뭐 과학의 역사, 과학 공부의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과학을 하는 그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가령 그 과학 철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베이컨 아세요? 알아요? 베이컨 뭐 이런 그런 분들 얘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싹 빼고 오늘은 저는 물질 얘기에서부터 최종 그 마지막에는 인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 책의 특징이 하나 보이시죠? 옆에 모서리를 제가 쳤습니다. 저는 책을 사면 이렇게 무슨 영역 표시하듯이 모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 책은 전부 모서리에 이렇게 깎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필사할 때 그쪽에 줄친 그 자리를 제가 필사를 합니다. 이 책을 왜 가져왔냐면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옛날에 읽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두 번 읽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책이 두 권이었어요. 저한테 책이 두 권이 있는 게 꽤 되는데 이쪽이랑 좀 맞는 걸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가져왔을까요?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어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 슬라이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그 지구가 탄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게 그 바다가 녹슬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게 뭐냐면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남세균이라고 있어요.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 전체를 산화하기 시작했다는 그 시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아시죠?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그 다음에 대멸종해서 대멸종이고 지금 현재 여기 저희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죠. 제가 썼던 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썼는데 이 책은 사이언스북스라는 출판사에서 과학 원리, 여기 과학 원리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 있네요. 이런 책을 그 시리즈별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DK 시리즈의 마지막인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과학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주, 스페이스나 애스트로노미에 관한 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지구였던 것 같았어요. 그 주제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주제별로 뭘 훑어보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쭉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원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주기율표 있죠? 그 얘기 조금 하고, 그 주기율표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의미를 얻어낼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자,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몇 개쯤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낼 거예요. 혹시 아시겠어요? 네? 40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37조 혹은 40조 그런 숫자 얘기하고, 그런 숫자로부터 우리 몸속에 철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거꾸로 역사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6번째로 많은 원소는 철이다. 이건 전 우주에 걸쳐서. 그래서 철이 식물에게도 필요하고 물론 동물에게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사실 저게 제 전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적혈구 안에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깨지면서
힘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 힘이 다시 깨지는 그런 효소를 제가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저만 재밌는지 여러분들도 재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물질의 그 역사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긴데, 이제 이거는 지구의 역사 대충 아시죠? 45억 년에서 6억 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왕, 에온, 이게 제가 한 글씨 이렇게 막 끄적끄적 쓴 그런 겁니다. 자, 명왕 누대, 그 다음 시생대, 원생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처음 그 슬라이드에 대충 그 있는 것을 한글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46년부터 시작해서 약 8억 년 동안은 시생대가 되고, 이 시생대 요즘에 생명체라고 하는 게 탄생하면서 이제 요 나머지 기간은 생명체하고 지구하고의 상호작용이 지배했던 그런 시기. 인간은 여기 어디 끝에 있어요. 이거 잘 나오지도 않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억 년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생들하고 하는 20억 년인데, 이때 아마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명체들이 지구에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구의 대기권이 급격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산소가 있던 없던 환경에서 산소가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돼요. 이쪽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 공화석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얘기하고, 이쪽에 산소가 나오면서 그 다세포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위한 준비를 여기서 마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빅뱅도 가수죠. 제가 JYP 거길 간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트와이스 사인 받아달라고. 그래서 트와이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가수라고. 저는 잘 몰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가 여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최초의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양계를 둘러싸고 우리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그런 별들이 쭉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 빅뱅에서 시작해가지고 원자를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쭉 생겨나고, 원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분자들이 생겨나가는 이런 시간을, 이게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력, 핵력이 두 가지가 있고, 전자기라고 있고 중력. 우리는 이제 보통 이쪽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소리는 뭐냐면, 이때 빅뱅 때의 에너지나 이때의 에너지나 같다는.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었고, 이 많은 에너지들 중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물질들, 분자, 원자를 만들고, 그런 분자, 원자들이 서로 자리 배치를 바꾸는 이런 결과물이 생명체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못 놓은 건데, 여기서 이 약한 핵력은 우리 그 환경, 지구 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보통 지구 얘기할 때 지구를 이렇게 계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지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각은 계란 껍질입니다. 굉장히 얇죠, 그죠? 얇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쪽을 흰자를 멘틀이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친구들이 맨 가운데를 다시 이렇게 그 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안이 한 5,000도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태양 표면이 5,000도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 안쪽도 5,000도가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장소는 이 지구의 그 내부의 열에 의해서 생명체가 태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지각판 얘기가 좀 이따 나올 텐데, 우리가 이렇게 딛고 있는 땅이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좀 이따 나오긴 할 텐데, 자, 대서양 가운데에 바다를 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해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다 쪽에 있는 산맥이죠. 산맥이 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서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요. 거기서 지각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저 유럽 쪽이고 이쪽이 미국 쪽인데 이쪽 미국하고 유럽 대륙이 1년에 이만큼씩 넓어지고 있어요. 이만큼. 얼마쯤 돼요? 이게? 1인치 정도예요. 1인치 정도면은 1인치, 2.54cm 그쯤 되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손톱이 1년에 자라는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손톱을 안 깎으면 이만큼 되고요. 한 10년 안 깎으면 이만큼 돼요. 그 중국 사람들 보셨죠? 손톱. 본 적 없어요? 손톱 보면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머리도 못 감아요. 머리도 감아져요. 그 손톱 긴 걸 가지고 이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카락도 그렇죠. 그죠? 머리카락 아까 보면 얼마만큼 자랄 것 같아요, 이거? 8m, 10m씩 이렇게 자라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심심하니까 이런 거 그만두고 우리 상식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뭔가 하나는 배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이 머리카락 몇 개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개? 쳐다보지 않기를 바라드립니다.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짐작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을까? 그렇지,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충 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이거는 대충이에요. 약. 그리고 이거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대충 몇 개. 우리 계속 하던 얘기 계속. 몇 개? 2조? 2조면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2억 개. 2억 개도 많아. 여기 몇 개냐면 10만 개 정도예요. 10만 개. 10만 개면 살 수 있을 거잖아요. 시간 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 숫자 세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옥수수 수염 알아요? 그러구나. 옥수수 수염의 숫자하고 옥수수 알갱이 숫자가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옥수수 수염을 타고 정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난자하고 만난 게 옥수수 알갱이 하나씩이에요. 너는 정말 이런 거 몰라야 돼요. 몇 개? 10만 개쯤 돼요. 10만 개. 근데 약간 머리카락이 가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한 10만 개에서 12만 개. 약간 뻣뻣하고 그런 사람들은 8, 9만 개. 빨강머리 알아요? 네. 모를 것 같은데 빨강머리는. 그 저쪽 노르웨이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운 데 사는 사람들. 그런 친구는 약간 뻣뻣하대요. 머리가 빨갛기도 하고. 빨강머리 보신 적 있어요? 제 친구가 빨강머리가 있어요. 여기만 머리가 빨개요. 남자인데. 그 친구 빨강머리는 저쪽의 특성이 북유럽 쪽에 추운 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머리 뻣뻣하대요. 그런 사람들 한 8만 개. 이거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는 셀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씩 다 뽑아 2,000개인가 이렇게.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머리카락 수명. 몇 년? 1년? 5년. 오, 어떻게 아셨어요?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파키스탄에서? 네, 팟캐스트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과장창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팟캐스트에 가서 한번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구나 싶기도 하고 5년에서 6년 정도 생각보다 길죠. 그죠? 그냥 내비두면 그게 보통 수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게 하나가 여기 줄기세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내비두면 5년쯤 되면은 원래 있던 거에 절반 정도 빠져나간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길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몇 시까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9시까지 얘기하시고 질문 좀. 근데 혹시라도 중간에 물어볼 거 있으면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게 벌어질 때 가지고.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강연하는 게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어성을 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자유에너지라는 것에 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자유에너지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자유에너지가 실제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결국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볼 겁니다. 왜 슬픈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디서 뺏겨가지고 왔는데요. 이산화탄소, 뭐 지구의 시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캄브리아기 이전에 명시원 어떤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여기서 5억 4천 여기 5억 4,300만 년 전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거를 여기까지는 외웁니다. 이게 카몬 이렇게 가요. 카몬 캄브리아기, 오르토비스기, 그다음에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이 석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석탄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의 대부분은 이때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석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비해서 질도 떨어지고 양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보고 싶으시면요, 그 인터넷 가셔가지고 과학 한기퉁이라는 거기를 이렇게 딱 치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보면 언젠가 3월 7일 날 저녁 때 만났던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석탄을 가려서 썼습니다. 석탄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페름기가 있고 페름기 대멸종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고생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중생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주라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백악기예요. 이 백악기를 지나면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대본기 때 좀 이따 다시 나올 텐데 식물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뭐 단세포들은 쭉 있었지만 그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전부 이쪽 어디 근처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랑 비슷한 것들은 다 여기서. 인간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CO2하고 그다음 온도예요. 온도는 이렇게 요 정도가 한 6도 정도 되니까 6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의 그 주기가 반복됐다고 하는데 그냥 봤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떨어지면 빙하기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딘가에서는 이 지구 전체가 눈덩이처럼 우리가 눈 뭉쳐가지고 눈 그런 상태처럼 거의 전부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덩이 지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이산화탄소였어요. 이산화탄소, 요거는 탄소하고 산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분자잖아요. 이 이산화탄소가 많다가 이게 좀 약간 등락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 두 가지, 분자 두 가지,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산소는 계속해서 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안정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끝에, 여기서 지금 요만큼 올라가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덥고 그래요. 아주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랑 관련이 되냐면, 여러분도 이거 잘 모르시긴 하지만,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탄소를 고정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탄소 고정하는 게 뭐예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탄소 고정이? 탄소 고정. 그게 뭐 하는 거죠? 탄소를 올려놓죠. 네.
그 누가 해요? 탄소 고정을. 그래, 탄소 고정을 식물이 하는 거예요. 이제 식물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탄소를 고정하는 그 재료는요, 이산화탄소예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감자, 옥수수, 그 식물들이 다 해요. 그 식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그럼 우리들은 그걸 먹고 다시 식물한테 보내주고, 이게 주기적으로 거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어내지 않으면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뱉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좀 덥죠? 덥지 않으세요? 안 더워요? 나만 더운가? 안 더우세요? 약간 더워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약간 덥다는 건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빵 드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 몸을 이제 굴리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써요. 그죠? 자, 이 전기 어디서 나와요? 이 전기값은 그렇다고 치고, 이 전기를 밝히는데, 불을 밝히는데 쓰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죠? 화력발전으로, 뭐 수력발전으로, 뭐 나오겠죠? 원자력 발전으로. 저 불 떼는 거 어디서 나와요? 이건 어디서 나왔죠? 안경은 누가 만들었죠? 뭐.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만 굴리는데 쓰는 칼로리가 있고요. 그걸 이제 그 생물학적인 칼로리 대사 용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 사회적인 대사율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그게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좀 더 많은데, 한국은 거의 이 하나가 쓰는 것은 100배. 제가 혼자 이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 살아갈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제 몸뚱아리, 우리가 보통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단위는 다시 나올 테지만 킬로칼로리예요. 그만큼의 100배. 그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생물학적으로 쓰는 것에 100배만큼의 사회적인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써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고정시켰던 탄소를 가지고 써요. 요때 고정시켰던 탄소. 그 다음에 석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류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짜낸 거예요. 누가 짜냈어요? 지구가 눌러가지고 짜낸 그 석유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 석유, 석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먹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1이고, 그 다음 제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쓰는 나머지 에너지 99예요. 여러분들이 99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더운데 이렇게 부채를 붙이면서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못 살 거예요, 아마 지금. 한번 그 경험하기 시작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저는 혹시 호롱불 아세요? 호롱불 알아요? 봤어요? 저는 호롱불 밑에 살았어요. 10년 정도. 호롱불 밑에 살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전기가 없고, 우리 집에 제일 비싼 게 자전거. 우리 아버지 타는 자전거 제일 비쌌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산화탄소가 쭉 줄어든다는 소리는 이산화탄소가 어딘가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식물이 쓸만한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식물은 땅에 있는 탄소를 쓸 수가 없어요. 탄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탄산염은 CO3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쓰지를 못해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식물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식물이 없어져요. 없어질 겁니다. 식물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멸종해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돌아옵니다. 언제쯤 그런 상태가 돌아올까요? 희망적으로 보는 분들은 50억 년 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이걸 조금 걱정을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것들도 원소의 이 순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주기율표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생명체들, 우리 같은 생명체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우주에 있는, 지각에 있는 이런 그 원소들인데, 순서로만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소, 규소,
유리, 모래 이런 거고, 알루미늄, 이거 우리 알루미늄 그 호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 마그네슘이고, 칼슘, 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에 지금 우리 대기에 있는 산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지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소 양은 걱정 없어요. 문제는 아주 조금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온실이에요. 이 대기 위에서 지구 바깥 우주 쪽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온당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고요.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 인구가 집중적으로 도시에서 이렇게 살면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이렇게 도움, 야구장처럼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가 더 더워요. 시골 이런 데는 어떤 때는 심할 때는 10도 정도 더워요. 도시에 사는 그 혜택이 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또 이런 그 단점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여기서 수업 시간에 제가 쓰는 말이 좀 촌스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시면 탄소는 제가 주기율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여기 있는 수소 하나 딱이에요. 대부분 다 이쪽에 있죠. 그럼 우리가 촌스프,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황이고 그 다음에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 CHO예요. CHO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질소가 있는 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 건 탄소. 우리는 수소는 고정하지 못해요. 수소는 어떤 특정한 세균이 고정하는데 그 다음에 산소는 고정을 못하는 대신에 식물이나 조류가 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로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그런 이런 주기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6개의 원소가 순환하는 것을 이해만 하면 저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은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모든 학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그 번역한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아마 거기에 이 얘기가 자세하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고정하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인간이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이쪽을 고정하는 친구들은 식물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들, 그 다음에 조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충 하고 질소는 누가 고정하죠? 네, 세균이 고정하는데 질소를 고정하는 친구들은 오직 세균인데 13종의 세균이에요. 이 친구들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식물이 사용하는 질소의 절반 정도를 만들어요. 나머지는 누가 만들어요? 질소? 누가? 그래요. 우리가 질소를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소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 질소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질소를 고정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가 쓰는 에너지 2% 정도를 여기다 투자를 해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죠. 질소를 비료로 뿌려가지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75억 정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못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두 가지는 고정을 하고 나머지는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은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얻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통되는 것은 산소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요 산소들은 그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산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게 이 지구 역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몸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봤을 때는 바위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촌스프가 주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kg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40kg, 탄소가 15, 그 다음 수소가 이만큼 많고 질소, 요만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산소가 이렇게 많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이렇게나 많아요.
요만큼이면 숫자로 가면은 엄청나게 많죠. 아보가드로 숫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냥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순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 이 원소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원소의 수명?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원소의 수명. 그러니까 요 탄소라는 것들은 분자가 되기도 하고 공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순환을 하지만 탄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 동위원소가 아니라면 없어지지 않는데 저거의 수명은 10의 34승인 거예요. 10의 34승이면 동그라미가 34개 있어요. 그거는 34승 정도면은 그걸 숫자를 셀 수 있는 단위조차도 없어요. 원소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원소는 영원하지만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순환의 일부를 저희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죽는 얘기는 너무 슬프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잖아요. 호흡하는 동안에 그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이 공기 중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합숙 생활을 같이 하면은요, 제 입에 있는 세균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 입에서도 발견돼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같은 식구들끼리는 뭐 평생 사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식구들끼리는 같은 세균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세균 없어요. 세균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게. 세균이 얼마나 되죠? 그래, 이거 너무. 세균이 얼마나 되죠, 우리 몸속에?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다시 30조 개가 있다. 그럼 우리 세균의 숫자는 요걸 10배쯤 된대요. 그럼 대충 300조쯤 되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안에 세균 몇 개나 있을까요? 요 안에. 이빨 닦고 오셨다고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고. 몇 개나 있어요? 없을까요? 이 안에 조가 있어요. 조면은 단위로 10에 동그라미 12개. 1 곱하기 동그라미 12개. 그게 그만큼의 세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침튀기는 봤어요? 여기서? 안 봤어?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세균이 엄청나게 나와요. 딱 다물고 있어. 혹시 들어갈지도 몰라. 근데 코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요. 그게 코딱지가 하는 거예요. 그 점막이라고 해요. 점막이 막아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세균들이 이렇게 접힌 데들이 있거든요. 구멍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세균들 많고 눈에도 세균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들 세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죠? 세균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시죠? 이렇게 대충 여기 쭈글쭈글하고 길이는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길이 5m? 5m면은 저기일 것 같은데 육식동물이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대장이 한 5.5m에서 6m 정도예요. 우리 소장이. 그 다음에 대장이 이렇게 합치면 2m쯤 되고, 그럼 7, 8m가 되고, 요거 25cm, 여기 25cm 정도에서 대충 8m에서 9m, 8.5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기생충 중에 제일 긴 게 얼마쯤 되겠어요? 8.9m. 여기서 여기를 딱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생충이. 그래서 집어넣으면 바로 딱 받아먹어요. 촌충. 지금 기생충 잘 없죠, 그죠? 잘 없어요. 네. 왜 없냐면 저기 때문에 없어요. 화장실. 푸세식에서 이걸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비료를 안 쓰거든요. 이게 전부 어디로 가요? 정화조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건 나중 얘기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이 대장 안에 세균이 거의 100조 개가 있어요. 100조 개가 넘어요. 300조 개.
그러면 자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세 개는 전부 다 합치면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세 개는 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1.5kg예요. 그러니까 1.5kg는 얼마죠? 간의 무게. 간이 어디 있어요? 간? 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간은 위쪽에 있어. 심장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바깥은 좌우 밸런스가 딱 맞으면 잘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쪽에서는 밸런스가 맞으면 안 돼요.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삐뚤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이쪽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폐는 이쪽에 이파리가 2개, 이쪽에 이파리가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외워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2지장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세균의 총 무게는요 1.5kg이에요. 1.5kg이면 우리말로 치면 두근반이에요. 두근반. 여기 세균의 무게. 간의 무게랑 똑같아요. 간의 무게 1.5kg에 간 굉장히 무거워요. 콩팥은 조그만해요. 콩팥은 요만 100g. 여기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뇌의 무게도 좀 여기 머리 크신 분이 없네. 고양이. 한 1.3kg 정도 돼요. 1.3에서 1.4 보통 평균이. 서장훈처럼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도 큰 이런 친구들은 머리 큰 사람은 한 1.8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치면 1.5 정도가 돼요. 무게가. 우리 몸에서 1.5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침, 우리 흘리는 침의 양이 1.5리터쯤이에요. 평균 우리가 먹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소화하는데 먹고 음식물 소화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하는데 걸리는 물의 총량은 10리터예요. 10리터.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침 들어가고 1.5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소화 효소에 섞여서 나오는 물 이런 걸 다 치면 10리터예요. 아, 됐죠? 숫자가 많이 나오죠? 10리터.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심장 1분에 몇 번 뛰죠? 눈길을 펴고 계세요. 자, 그럼 그냥 얘기해. 평균 70번. 그쯤 돼. 조금 많이 뛰면 좀 나이 들고 이러면 조금 빨리 돼요. 저는 한 80번 뛰는 거거든요. 100 몇 번 뛰고 이러는 한방에서 3액이라고 해요. 너무 빨리 뛰면은 손을 놓는대요. 이 사람 죽을 상이니까 손 안 된다고 하고 40번 아래로 아주 천천히 뛰는 그런 경우도 3액이라고 얘기한대요. 이렇게 맥 재봐가지고 그러면은 처방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먹을 거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70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70번 한번 뛰는데 여기서 피가 전신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또 일부는 폐로 가고 자 폐로 가는 양하고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양 심장에서 다시 전신으로 나가고 전신에서 들어오는 양이 전부 맞아야 돼요. 그죠? 그게 서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살기가 힘듭니다. 금방 죽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갈게요. 한번 꾹 심장 짰을 때 그때 전신으로 흘러나가는 혈액의 양은 얼마? 70. 자, 그러면 70번에 70cc가 가면은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77에 40분. 4900cc. 자, 대충 가면은 얼마예요? 5000cc. 우리 혈액의 양은 얼마? 5000cc. 그러니까 1분에 우리 전체 혈액이 돌 수 있을 만큼이 그게 혈액의 양인데 그거의 2배가 소화하는 데 들어가요.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은 물이 이쪽으로 쑥 나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요. 그죠? 재흡수. 그 일이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그 다음에 림프 이런 모든 물이 가만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걸 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막을 사이에 두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도 있잖아요. 그 소장하고 몸 안쪽, 몸통 안쪽하고 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게 안 되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세균으로 돌아오면 요 안에 1.5가 1.5kg, 1.5 간의 무게 1.5, 침 1.5.
유용한 정보를 많이. 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로만 이렇게 보면 코발트가 10의 19승계 정도면은 요만큼 여기다가 10의 19승을 전부 다 곱하면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한 원소의 숫자가 돼요. 자, 보시면 숫자로 가장 제일 많은 것은 수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탄소 이 세 가지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기는 100만, 1000만, 3억, 4억 개. 요게 한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일부 있고 우리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금속들 뭐 구리,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 코발트 이런 것들도 슬레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런 건 나중에 생물 시간에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는 영원하지만 분자는 찰나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텍사스 시민들의 모발은 머리카락이에요. 모발은 로키 산맥 인근의 주민들보다 더 무거운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우리 머리카락 속에도 우리가 먹는 물을 통해서 여기 수소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래요. 근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수소 말고 수소보다 조금 무거운 수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중수소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을 삼중수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소예요. 똑같이 수소인데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중수소는 증발할 때 좀 덜 증발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습한 이런 동네,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은 이런 동네에서 물은 덜 증발해요. 사막보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는 덜 증발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보다. 그럼 이쪽에, 사막 쪽에는 중수소가 수소보다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텍사스 쪽이 로키 산맥 이쪽보다 더 건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동위원소를 분석해가지고 옛날에 환경을 분석해요. 옛날에 산소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가 몇 억 년은 이런 걸 다 이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걸 알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거나 간에 얘들은 굉장히 오래 가고 분자는 왔다 갔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분자 가지고 막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없어 하는 화학 이런 거예요. 이런 거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리 쪽에 가깝고 저희는 분자보다 더 복잡한 에너지, 생명체 이런 걸 다루는 생물학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얘기할 그 주제로 제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기율표에서 여기 제가 거꾸로 가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26번 요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전위 원소라고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인데 화학적으로 성질이 다른 이런 저쪽 이쪽 바깥쪽에 있는 이런 쪽하고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그래서 그 전위원소라고 하는 저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를 잘 주고 잘 받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은 쉽게 전자를 주기도 하고 전자를 받기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소는 일방적으로 전자를 받는 쪽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산소가 전자를 아주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절대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특성을 생물학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산소가 물로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잠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철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철이 이렇게 가장 안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 이온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고분자에 끼어들어갑니다. 자, 아까 질소를 고정하는 친구들은 세균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세균들이 질소를 고정할 때 쓰는 효소는 아주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 철하고 황이 들어있잖아요. 철, 황 복합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철, 황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런 친구들이 아미노산, 그 펩타이드 안에 단백질 안에 끼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소를 고정하는 어려운 일들을 세균들이 발명을 해냈어요. 그 덕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질소 고정 세균들을 식물들은 자기 집에다 공간을 주고 너 그냥 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질소를 얻어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식물 중에서도 특별히 콩과 식물들 있죠. 콩과 식물 종류 아는 거 하나만 콩과 식물 아는 거 있어요? 콩 그렇지. 또 요새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는 식물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칡 알아요? 칡 모르죠. 그러면 등나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콩과 식물의 콩 말고 뭐 얘기해요? 팥도 콩과 식물이에요. 자, 콩과 식물의 뿌리에 가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안 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하긴 어르신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콩뿌리 이렇게 뽑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통화. 그냥 넘어가. 이 뿌리에 혹이 있는데 그 안에 세균들이 살아요. 뿌리 혹 박테리아. 이런 친구들이 질소를 고정하는데 그 고정하는 효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먼 과거에 암석 속에 들어와 있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식물, 세포 안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과거에 이런 암석의 흔적이 살아있는 거죠. 자, 이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지금 초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봤어요? 이게 뭐 같아요? 원소가 적혀있는 거. 원소하고 이거 분자라고 그래요. 원자, 원소, 분자. 분자라는 거 진짜 저렇게 크게 나왔는데 저희 학년은 그치, 이렇게 표현이 안 해요. 이게 그림 그려놓는데 이게 뭐 같으세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있으면 폴피린이잖아요. 폴피린. 그렇지. 제가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폴피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폴피리아. 그럼 저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안에 철이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여기 철이 이렇게 여기 뒤에 나와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잠깐 얘기해볼게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결정판인데 이게 적혈구예요. 아까 여기 30쪽에 세포들 쭉 나왔죠. 그죠? 이 적혈구 안에 얘가 들어있고 얘 안에 얘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인형 중에 왜 작은 거 들어있고 조금 더 큰 거 들어있고 그 다음 조금 더 큰 거 들어있고 이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자, 우리 30쪽에 중에 적혈구가 들어있어요. 제가 박준영 씨하고 얘기할 때 박준영 씨가 이렇게 우리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7쪽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이 37쪽에 세포가 있는데 이 37쪽의 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드립니다. 한 200개쯤 돼요. 200가지 종류. 그 중에서 뭐 아는 세포 있어요? 피부세포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피부? 이거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신경세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포 200개나 되는데 내가 아는 세포는 뭐가 있어요? 뇌세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는 아니에요. 뇌에 있는 세포 이렇게 있는 간에도 세포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200가지 종류가 있는 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도 있고 근육세포, 그 다음 지방을 생각해보면 다 많이 있어요. 눈은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쭉 있을 거고 그런 세포들 쭉쭉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 200가지 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1등으로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1등으로 많은 세포. 자, 문맥상 얘기가 진행되는 순서상 적혈구가 맞겠죠, 그죠? 적혈구가 맞아요. 적혈구가 맞는데 적혈구의 숫자가 자, 요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적혈구의 숫자는 몇 개쯤 될까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적혈구 숫자. 2억 개. 아니 이 정도인데 2억 개면 이건 조가 단위가 틀리잖아요. 몇 개냐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대충 아는 25조 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37조 개를 평균이라고 했을 때 25조 개. 그러면은 전체 세포 숫자 중에 37분의 25를 하면은 얼마 대충 계산해도 절반은 넘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거의 2개 중에 하나는 적혈구예요. 적혈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적혈구가 하는 일이 우리는 보통 산소를 운반한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산소를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면역 기능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요. 그러긴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산소만 얘기하는 거죠. 자,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은 글로빈 분자인데 이 글로빈 분자 안에는 이런 그 고분자 물질, 화학 물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 화학 물질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에요. 햄. 그래서 햄 더하기 글로빈, 그래서 헤모글로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 글로빈, 헤모글로빈이 몇 개가 있냐면 2억 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분자 안에는 글로빈이 4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이게 꼬여서 합쳐져 이게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지만 이게 헤모글로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글로빈 분자가 8억 개가 저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들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8억 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빈 하나당 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힘 안에는 힘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철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 철이 산소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붙어 있다가 산소를 저 모세혈관 저쪽 끝에 말초로 가서 산소를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연탄가스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 사람 질식시켜서 죽인다고 하거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여기 딱 달라붙어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가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게 연탄가스예요. 우리 학생 젊은 친구들이 연탄가스 안 먹어봤지? 우리 어렸을 때 조금씩 먹어봤는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사실 그 책은 지금 그 과학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은 뭐 이런 얘기들이 단편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 사전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공부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 생물학에서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지질학 갔다가 뭐 천문학 갔다가 뭐 물리도 갔다가 화학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 걸 제가 스스로 좋아합니다. 그 질문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대본기 아까 앞에 대본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석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의 그때의 그 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전체 지구가 지금 5대양 6대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대는 대륙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판게아하고 무슨 대륙. 그러니까 이 대륙이 전부 붙어 있었다는 거죠. 붙어 있다가 석탄기로 오면서는 하나로 전부 붙어버렸어요. 그 전부 이 뭐라 그러나 대륙이 육지가 전부 하나로 돼 있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전부 붙어 있었다는 거. 그때 한국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 북극의 제일 위에. 그래서 그때 한국은 추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 없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걸 점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딘가요?
여기 어디 같아요, 그죠? 이게 일본인가 이렇게 돼 있는 그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여기서 지진 자꾸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셈이에요. 일본은 미세먼지 좀 들어가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앙혈연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요만큼씩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6대6을 5대0, 6대6을 벌어져 있지만 나중에 다시 붙어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해요. 그 주기가 2억 년 정도예요. 지금부터 2억 년이면 얘들이 다시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저쪽 끝에 중생대가 끝날 때가 그때가 언제냐 백악기라고 얘기하는데 백악기는 뭐냐면 칠판이에요. 우리 백목 허연 거. 이게 뭐냐면 조개 껍질이 퇴적이 돼가지고 그게 백목으로 되고 우리가 백목으로 쓰는 게 실제로는 조개들이에요. 조개들의 시체를 백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묻혔던 시기가 백악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악기 끝날 때 여기 아프리카가 어딨어요? 아프리카 여기 있네요. 여기 인도가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움직여 간 거예요. 여기까지 움직여 가가지고 얘가 유라시아 대륙 꽝 부딪혔죠. 그죠? 부딪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얘도 계속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호주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일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런 식의 움직임이 이렇게 계속 가능했던 것은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약한 핵력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 밑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주전자 물 부글부글 끓으면 뚜껑 쫄싹쫄싹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 안에서 이렇게 끓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 판이 하나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변하고 산소의 양이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데가 한번 샥 붙었다가 한번 샥 떨어지면 이렇게 대륙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화산 활동이 막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땅 속에 숨어 있었던 많은 양의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확 나오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 양이 쭉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맥이 생겨났다가 산맥이 계속해서 이렇게 깎이고 침식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산성비가 그걸 깎아가지고 바닥을 다시 퇴적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양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그 지질학적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일하게 그 전까지는 어떤 하긴 인간은 생명체니까 인간의 활동도 생명체가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굉장히 어떤 생명체들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 지구상의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아까 제가 100배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학생이 내 나이쯤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더울 가능성이 있어요. 더 더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되고 그랬을 때 내 나이가 됐었을 때 여러분 나이인 그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죠?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가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왜 지금 종이컵 완전히 안 쓰기로 지금 법령 다시 나오고 막 이런다는데 그런 거는 너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조금 그 전기 쓰는 것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걸어 다니고 이런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다 뭐냐면 사회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 개인 생명체 하나가 움직이는 그 양은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맞아요. 날이 밝으면 유리창 이렇게 이게 발 이걸 걷어버리고 불 끄고 살아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수록 여러분들 에어컨 여름에 없으면 살기 힘드시죠, 그죠? 근데 여름에는 땀을 좀 흘리는 정상 아닌가요? 자, 다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식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식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소의 양이 이때에서부터 쭉 늘어나요. 이게 왜 늘어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식물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요걸 만들어 놨는데 요것을 동물이나 세균들이 다시 이렇게 돌려요. 자, 요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 산소를 우리는 써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반대의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로 안 가면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가 어떻게 돼요? 남아요. 방정식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이 이쪽으로 안 가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지구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돼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석탄기에 있던 식물들은 고사리 같은 건데 고사리 나무였어요. 고사리 나무가 30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해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이게 쉽게 쓰러져 있는데 그때 지구 환경이 이렇게 아까 전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였던 데들이 안에 이렇게 그 드문드문 습지로 남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늪 환경이었어요. 석탄기 그 시대가. 그때 이렇게 약한 그 나무들이 전부 약한 나무들이 이게 나무들이죠, 그죠? 나무에 있는 뭐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다 요거예요, 기본이. 요것들이 연소되지 않은 상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늪에 묻혀가지고 그게 이렇게 흙이 계속 퇴적이 되는 그런 상태, 아주 특수한 상태가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눌리고 이래가지고 석탄으로 변했어요. 석탄으로 변했다는 그런 소리는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써야 될 산소를 쓰지 않고 산소를 그대로 놔뒀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때 남은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석탄한테 사실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쓰지 않았던 산소를 지금 쓰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식물이 하는 일, 동물이 하는 일, 세균이 하는 일, 요 두 가지의 밸런스가 지금 현재의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탄소를 고정하는 이런 과정을 저 친구들이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얻어 썼다는 건데, 이제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일인데 이 얘기는 그냥 지금 이 시계를 보니까 그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게 이제 그 카탈라니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죠? 이게 전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그 활성산소가 우리 그 세포나 단백질을 죽이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관여하는 효소예요. 이 효소 두 개를 붙이면 얘는 과산화수소를 누르하고 산소를 이렇게 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독성이 있지만 요건 두 개는 독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 똑같은 요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물 두 개에서 광합성을 돌리고 부산물로 산소를 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식물들이 이런 일을 한 덕택에 요걸 가지고서 가세포 생명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자, 식물이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식물이 왜 서 있을까요? 나무가 서 있는 이유. 나무는 왜 서 있을 것 같으세요? 풀처럼 살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무는? 네? 해를 보려고.
아니, 그거는 그냥 목적이고 목표고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뿌리? 아니에요. 풀도 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친구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리그닌도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이것저것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리그닌은 우리가 종이를 만들 때 리그닌을 빼고 만들어요. 리그닌은 목재예요. 목재에 있는 주요한 성분인데 이 친구들이 서 있어요. 리그닌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동물도 이렇게 다세포 생명체로 있으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언제 필요하냐면요. 혹시 콜라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콜라겐이 뭐죠? 지방? 단백질. 단백질이죠. 우리 몸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이에요. 자, 콜라겐이 어디 많다고 배웠어요? 소문 들었어요? 드라마에도 나오죠. 그러잖아요. 콜라겐이 어디 많죠? 닭발, 족발. 족발 좋아해요. 닭발. 어른들 족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 콜라겐 들어간다. 콜라겐 흡수가 되잖아요. 아주 그래도 콜라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장품에 콜라겐 화장품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흡수돼요? 그냥 여기 있는 거지.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죠. 콜라겐 필요 없고. 자, 콜라겐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전부 100이라고 그러면 콜라겐은 25예요, 25. 우리 몸에 압도적으로 많은 단일 단백질이 콜라겐이에요. 이게 어디 있냐면, 콜라겐이 어디 있냐면 우리 몸에서는요, 혈관.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면 괴혈병이 이게 피가 막 자주 나고 쓰러지고 이런 이유가 비타민 C가 콜라겐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뭐냐면 비타민 C는 이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콜라겐에다 붙여줘야지만 콜라겐이 이렇게 탄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를 부족하게 먹으면 혈관이 쉽게 터져요. 왜 이런 시퍼렇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 혈관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금방 터져요. 그래서 죽어. 이런 데서 막 피가 막 나고. 그래서 배 타고 오랫동안 가는데 비타민 C를 한 2달 정도 못 먹으면 죽어요. 픽 쓰러져 죽어. 그게 죽는 이유는 전부 혈관 때문에 그래요. 자,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해요. 요게 산소가 없으면 콜라겐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콜라겐은 혈관에도 필요하지만 세포하고 세포가 붙는데 붙을 때 발판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없으면은 단세포가 다세포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세포를 가지고 있으려면 콜라겐이 접착제로서 딱딱딱 붙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콜라겐이 세균들한테는 필요 없지만 필요가 적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하고 관련 비타민 C, 산소. 그러니까 산소 양이 많아졌을 때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산소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옛날에는 산소는 없었던 거였어요. 거의 없었던 것들이 산소는 쭉 늘어나고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산소가 생기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세포 생명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뛸 수 있거나 높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황무지 같은 지구가 푸르게 그 다음에 그 푸른 숲 안에서 바다 안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고기와 포유동물과 이런 거대한 생명체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쭉쭉 있었다는 건데 결국은 뭐 이렇다는 거죠. 요 얘기는 넘어갈게요. 결국 매일매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쭉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극지방하고 그다음 적도지방하고 온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쪽 햇빛을 많이 받고 이쪽은 적게 받고. 그럼 이쪽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온도 차이가 있으면서 이쪽에서 증발이 많이 되고 뭐 저기압, 고기압 이런 상태가 되면서 바람이 흐르고 해류가 흘러요. 그래서 적도에서 시작한 바닷물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움직여가지고
노르웨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천만 년 걸려요. 바닷물이 천천히 흘러가죠. 이렇게 여기서 따뜻한 그 에너지를 이렇게 끌고 바다 밑으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준 덕분에 영국이 좀 따뜻해요. 그런 일을 못하면 영국은 아마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바이킹들 살던 이런 친구도 굉장히 추웠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을 보통 우리가 엔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엔진 덕분에 이런 친구들 대기 해양 순환하고 그 다음 탄소가 순환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물이 순환해요. 이런 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걸 이용해서 지구의 모습이 변화해 가고 있어요. 산소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 여러 번 반복했던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좀 더 많이 쌓아놓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들이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은 저 얘기는 이산화탄소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쭉 재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이거 그래프로만 보면은 이렇게 착각하게끔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실 산소의 양은 여기서 요만큼 변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엄청난 양 중에 아주 적은 양만큼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 395돼 있죠? 여기 395 ppm이면 100만 개 중에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395개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오늘 2019년이죠? 지금 410 넘었어요.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증가하냐면 광합성을 많이 하는 여름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좀 줄었다가 광합성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는 요만큼 다시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나마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는 이유는 적도 지방의 열대우림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사시사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적도의 아마존이 사라지고 인도네시아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가지고 아까 지구의 온도가 3도가 올라가느냐 2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저희들도 지금 실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훨씬 더 저보다 심각하게 실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미안해요. 이런 지구를 물려줘서. 그렇지만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미래는 지금보다 살기가 더 힘들 거다. 그건 맞아요. 취직하기도 더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미안해요. 어른들 잘못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먹이사슬 이렇게 삼각형 이거 배운 적 있죠? 맨 밑에 1차 생산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최종 뭐 하여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예요.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에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1차 포식자의 숫자가 제일 많고 최상위 포식자의 숫자는 적어야지 맞아야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돼 있어요. 최상위 포식자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그런 에너지 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이건 광합성이고 호흡이고 이런 건데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길게 얘기하면 2시간씩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지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구에서 지구에서 하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그런 친구들은 식물밖에 없어요. 자,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 식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탄수와 물이잖아요. 탄수와 물을 만들지 않으면 이 지구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요거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지금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거나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구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 친구들만 포획할 수가 있어요. 포획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도 사실은 얘들, 그 다음에 이것을 에너지를 포획하는 이런 친구들이 전자라고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결국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에서 전자를 빼내가지고 탄소를 고정해서 여기다가 물이랑 같이 섞어 놓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이것을 빼가지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보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일들을 해요. 저게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저게 생물학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와중에 노벨상이 20개도 더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이 과정들을 쭉쭉쭉쭉 공부하고 ATP 요거 만들어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구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노벨상 하나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런 거 더 이상 안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안 외우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답을 알죠? 이때? 답 알죠? 뭐죠? 적혈구. 적혈구 이렇게 돼 있어요. 적혈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가 세포 같지 않다는데 세포라고 불리는 거예요. 세포에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들어봤죠? 그죠?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오로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영양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양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인간하고 인간이 이 선질이 먹잖아요. 선지가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그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인간 모기. 여쭤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옛날에는 한 200만 명. 그 모기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모기는 말라리아 그 페러스 기생충을 운반해주는 친구들이잖아요. 자, 말라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선지. 그 말라리아가 요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요놈들이 다쳐. 그러면서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렇다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었고 여기 요 얘기는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은 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이게 우리가 숨을 쉬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숨을 쉬어가지고 이 산소를 전부 다 전신에다 보낼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 이렇게 불어주잖아요. 불어주는데 이 안에 전부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너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우리는 이렇게 숨을 내쉴 때도 그 안에 산소가 조금씩 남아있어요. 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질문. 책을 자, 저쪽 북극에 있어요. 북극에 있고 한 사람은 적도에 있어요. 제가 북극에 갔다가 적도 쪽으로 오면 제 정맥의 피가 빨개진다. 더 빨개진다. 제가 하는 얘기가 맞을까요? 제가 북극에 있을 때보다 이쪽으로 오면 제 피가 더 빨개져요. 정맥에 있는 피가. 제 말이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적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저 극지방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온도를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태워가지고 그걸 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최대한 많이 써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정맥에 산소가 피가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고 적도 쪽으로 오면 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 37도만 가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낼 에너지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는 피가 더 빨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가 있다가 나중에 저기 하와이 이런 데 놀러 가서 피 한번 묻어보세요. 한국에서 한번 묻어보고 적도에 가서 한번 묻어보고 하와이에서. 관장할 만한 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 때문에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어요.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어떤 영양소를 태워가지고 그것이 열 에너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데 이런 역학적인 에너지로 쓰이기로 한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이걸로부터 나옵니다. 피가 불다.
그 적도 쪽으로 가면 우리 정맥피가 붓다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그 어려운 연력학이 나오기 시작하고 엔진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나오냐면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엔진 오일, 그 엔진 내연기관, 열기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고 이러면서부터 소위 얘기하는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찰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근데 오늘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100W짜리 전구에 우리가 쓰는 이 100W를 칼로리로 표현하면 이 정도가 돼요. 제가 계산 오늘 생략하겠는데 우리가 그 많이 먹는 우리가 보통 하루 3끼 먹고 뭐 참 먹고 이런 걸 전부 합치면 많이 먹으면 요만큼이고 운동선수들은 요거 2배까지도 먹고 막 이래요. 요만큼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계산한 100W짜리 이런 전구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백화점 이런데 밤새 도시 불 켜놓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 에너지, 요거 말고는 쓰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 사회가 굴러갈 때는 제가 쓰는 에너지의 100배를 우리 전 사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전 사회가 쓰는 것의 인구수 곱하기 뭐 어쩌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를 줄이자 이것은 우리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어떤 때 얘기하냐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좀 건강하고 비만하지 않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할 때는 전부 사람들이 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 전체의 비만을 얘기할 때는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지구는 지금 완전 비만 상태예요. 어떤 측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메타볼릭 웨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요거예요. 100척짜리 100을 좀 100개. 요거를 줄여요. 그래야지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중국에서도 이 공장들을 전부 이 청도 이쪽 서해안 쪽으로 그쪽은 동해안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전부 붙였대요. 왜냐하면 베이징 이쪽에 있습니다. 베이징이 너무 매연이 심하니까 공장을 전부 이쪽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좀 더 가까운 쪽. 한 몇천만 년이 지나면 중국하고 한국 사이의 대립병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중국하고 한국이 이렇게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거기고. 하여간 이 문제는 좀 우리는 거의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자, 칼로리 얘기는 그냥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칼로리 얘기인데 요것도 그냥 생략할게요. 우리 몸속에 70%가 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온도를 37도로 유지하는 데 써요. 발바닥에 땀 나고 이런 거 잘 때 땀 많이 흘리거든요. 그런 게 전부 그게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요. 물이 식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열을 내서 37도로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써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변온동물로 살 수 있다면 바깥의 온도에 대해서 그 겨울잠도 자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겨울잠 자는 거. 겨울잠 자고 싶죠? 사람들이 요새 3분의 1 잔다고 너무 많이 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3분의 1 정도 자야 돼요. 8시간 정도 자요. 8시간, 하루에 8시간 자요? 정말 학원 가야 되잖아요. 일찍. 저는 9시간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대학교는, 입시는, 시험은. 뭐가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입시가 더 중요한 건 보이긴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인간 얘기인데 여기까지 이제 금방 끝낼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저기예요. 입이고 여기 항문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숨 쉬는 거예요. 코예요. 코에서부터 이렇게 패고 폐에서부터 이렇게 심장이고 여기서 70번 뛰고 70cc씩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거고 콩팥이고요. 콩팥에서
배설하는 거죠. 요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 1리터 정도 하루에 빠져나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깥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깥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깥쪽에 가까워요. 바깥쪽.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지나가는 상태에서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요 안으로 집어넣고 요 안으로 집어넣은 것을 요 순환기를 통해서 회전시키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생명체를 유지하려면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제 나이 정도만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저절로 알고, 여러분들의 몸이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소화관 주변 조직이 고도로 진화한 지렁이에 불과하다. 이 지렁이도 그냥 똑같아요. 지렁이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액세서리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액세서리 좀 크죠. 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래요. 이렇게 집어들지 않은 손발이 돋아났다. 주변에 자잘한 부속품이 주렁주렁 달린 거대한 파이프다. 이 파이프가 요거예요. 이 파이프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바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inner outside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그 모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 먹을 것. 먹을 것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 좀 더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나오는데, 이제 보세요. 세균은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인간은 여기 있고. 그럼 세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왔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개별 세균들은 죽었지만 세균 전체는 이렇게 쭉, 이때부터 세균이 가장 지구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오면 이 버섯, 식물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동물들 나오고, 이거는 불가사리, 이거는 상어, 물고기, 그 다음 요쪽 여기가 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고기가 폐가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바깥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오면서 양서류, 그 다음에 저기 파충류, 그 다음에 파충류의 유일한 직계 후손인 조류, 닭. 닭은 풀류죠. 저기 파충류죠. 그 다음에 맨머리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거의 최근에. 그 인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양반 아시죠? 요 양반? 죽었어요. 왕비, 여왕, 왕세자비? 하여간 뭐, 죽었는데 다시 재혼해가지고, 뭐, 하여간 그런 분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들이 3명이 있었던 것 같고, 둘이 있었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쭉 계보가 이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김씨, 김혜김 씨, 조상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제가 여기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잖아요. 요것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만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었을 거고, 그분들을 우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외할머니도 어렸을 때가 있을 거고, 외할머니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축되어서 존재하고 있어요. 제 한 사람이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세월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생명체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한번 여기서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끊어졌다 그러면 저는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제 자식이 없다면 저는 이 당대에서 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계속 조상, 할아버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조상이 침팬지하고 인간하고의 공통조상이 있었고 그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어미애비가 있었고 거기도 어미애비가 있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어딘가에 파충류 우리 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인간의 물고기 조상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가요. 끊어지면서 쭉 가는 거죠.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생명체가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이 이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생명체에 단절이 없었다. 이렇게 단절은 없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스스로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안에 이 사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을 배척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거의 40억 년에 가까운 흔적이 여러분들 몸에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세포 안에, 각 세포 안에 평균 200개씩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소속이에요. 이쪽 소속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자, 우리 식물, 저 가짜 식물,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그 엽록체는 이쪽 소속이에요. 세균.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소기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엽록체는 요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들이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그 자체로 굉장히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 귀함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귀한 생명체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하시면서 자존심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